자, 한국당이 어제 의총을 열고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미는 걸로 보였던 강석호와 또 김선동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둘을 합하게 되면 이 심재철보다 두 표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두 사람이 동점이 나와서 결선 투표에 1차 투표를 하고 상위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야 되는데 1, 2, 3등, 2, 3등이 없이 그냥 공동 2등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희 민원 쪽이 둘 다 공동 2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2등 2명과 이렇게 심재철이 같이 3명이 결선 투표에 가니까 2차 투표에서도 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재철이 결국 52표로 27표를 얻은 강석호, 김선동을 꺾고 지금 원내대표가 됐어요. 매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제 김세연이 지금 유일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은 김세연 한 명인데 투표를 했더라면 강석호나 김선동 둘 중에 표를 하나 줬으면 2, 3등이 갈라지고 그러면 3등이 2등한테 표를 모아서 결선 투표에는 황교안계가 승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매우 묘하게 황 쪽의 표가 2등, 3등이 없이 2, 3등이 표가 1차 투표에도 똑같고 2차 투표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 어부지리로 심재철이 지금 당선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럼 왜 심재철이 당선되었느냐? 지금 황교안은 본인이 당의 리더십을 장악하고 쇄신한다는 모양을 보이려고 현역 의원을 50% 이상 갈겠다. 그러면서 뭐 인재 영입을 한다고 이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 시켰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중진들 입장에서는 황이 우리를 다 내치겠구나. 부담스러운 우리를 내쫓고 우리 자리에다가 실제로 지금 새로 영입한 사람들을 집어넣지 않겠느냐. 자, 황은 초재선들을 주로 옆에 배치해서 사무총장도 초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강석호나 김선동이도 지금 재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은 이 친위대 역할을 하는 초재선을 통해 중진들을 쫓아내고 이 황교안 사당화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해왔지요. 실제로 선거 전날에는 황 대표 측근 인사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표를 모아주라. 김선동이 쪽을 모아라. 이렇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동이가 2등하고 강석호가 3등하면 결국 김선동이한테 결선 투표표를 몰아줘서 무난히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이 지금 단식을 하고 난 이후에 친정체제를 강화해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을 임기 연장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결국은 또 심재철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진들이 황의 체제에 불만을 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나경원이를 친 부분에 대해서 황이 당을 이렇게 독선하게 되면 결국은 공천 물갈이를 자기 사람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그것이 지금 당내의 친위 성향의 또 비주류 성향의 중진 성향의 사람들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똘똘 뭉치게 만들므로써 의외의 승리를 지금 심재철이 하게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 황교안이 사실상 김선동을 밀고도 실패했다. 또 유기준이나
그리고 강석호에게 당신들을 민다라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면서 사실상으로는 이 김선동을 2등을 만들어서 유기준이나 강석호를 결선 투표에서 다 표를 합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기준에게 나왔던 10표가 전부 다 심재철에게 가버렸고, 결선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 강석호나 김선동의 표가 한 표씩 줄어드는 결과까지 나와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 황교안이 당내 전략이 얼마나 이렇게 없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 황교안이 당내의 장악력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재철이 어제 그 의원들 앞에 호소한 부분이요. 의심이라고는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 생각하고 황심을 거론하는 것이 당을 망치는 행동이다. 당 대표로 모시면서 의견이 다르면 소신껏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황교안을 견제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완전히 의원들한테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심이 김선동에게 있다 해서 초재선 황해 친위대들이 막판에 김선동을 내세웠지만은 한국당의 초재선이 73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 절반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내 대표의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고 있다. 전략이 없다. 그래서 1년 내내 끌려다녔다라는 불만들이 내부에 쌓여 있었고, 심재철 의원이 그래도 한국당의 의원들 중에는 우리들 병원 문제도 제기하고 정권에 여러 가지 폭로도 하고 그래서 투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심재철 의원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심재철은 친박이냐 친이냐 따지면 친박은 아니죠. 친이에 가까운 사람이고, 또 굳이 따지자면 호남 출신이고, 또 본인이 장애가 심하게 있죠. 자, 이런 사람으로서 과거에 학생운동에 스타기도 했지만은 지금 한국당에서는 보기 드문 투쟁력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이 당선된 직후에 어제 오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얼음장을 놓던 지금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어제는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한국당이 일단 공수처, 선거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오늘 이제 한국당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간의 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심의하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그걸 대충 보고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주마간상격인 예산 심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당 내부에 이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 당 내부에서도 그건 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민생 법안들을 이렇게 상정시키고 유치원 법안, 데이터 3법안 등을 상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제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반발 부분에서 한국당 내부에서 의견 이렇게 조율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산을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이 전제 아래 하루 만에 민주당과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컸어요. 그 합의한 두 개 중에 핵심은 뭔가 하면 예산안 심사를 그 10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했고, 또 필리버스터 신청한 부분을 의총을 통해서, 한국당 의총을 통해서 철회를 해준다. 그래서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다면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 트랙으로 걸려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민생 법안 중에 비쟁점인 법안, 즉 여야 다툼이 없는 법안을 오늘 처리해 주겠다 이랬는데, 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어제 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결국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건데,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안을. 근데 정기국회 즉 11일까지 해서 처리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왜 그걸 공식적으로 말을 하냐. 내일 우리가 그냥 말 안 하고 철회하면 되는 건데 굳이 공식화해서 철회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지금 합의대로라면, 자, 예산안, 민생 법안을 다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남은 쟁점적인 부분은 임시국회로 넘겨서 거기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할 건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쟁점적인 거는 임시국회에서 또 밀어붙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라든지 수정하겠다라든지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내일 예산이나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어제 이 합의도, 그러니까 오늘 민생법안이나 예산안을 하고 처리시켜 주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에서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보류로 가게 되면서 어제 한국당의 의총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자, 심재철이 첫날부터 제가 봤을 때는 좀 흥분을 했는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가 내년 예산안을 오늘 처리한다는 게 불발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한국당에서 아마 의총에서 심재철이 합의해온 안을 보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오늘 예산안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려 했는데 이 예산안 합의가 다시 불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재철도 어제 덜렁 원내대표 되자마자 원내 교섭단체 회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합의해주고 왔다가 당내 의총에서 부결됨으로써 이제 실제 심재철이 다급해져서 자기가 했던 합의를 엎은 거죠. 자,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이종배, 지상욱이 오늘 아침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처리는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거 옛날에 이 시간을 넘겨서 처리된 적도 있고 해를 바꾸어서 처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를 뭐 국회 본회의 안에서 처리 못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지금 붙어먹는 협의체, 1+4 협의체라는 것들을 상대로 공수처를 저지하고 선거법을 막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한국당의 핵심 중진이라는 사람들을 걔네 속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20% 수준으로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들이 20%를 응해주겠습니까? 20%를 적용하면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20%를 할 것 같으면 정의당이 안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는 20, 30%가 아니라 최소 40, 50%를 한다고 할 거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미리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응해 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황교안 측근이나 중진들도 많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공수처법이든 연동형 비례대표든 한국당에서 의원 누군가가 이걸 언급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 의원은 아예 이름을 박아놓고 아주 그냥 총선 공천이 되지 않도록 죄를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입 조심을 해주길 바래요. 자, 어차피 오늘 깨졌으니까 이제 본회의가 정기국회가요. 내일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이런 부분들도 밀어붙이려고 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제1야당이 빠진 상황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민생 법안이요. 그거 통과된다고 민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통과 안 된다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없던 민생이 갑자기 통과시킬 때만 되면 민생합니까? 민생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 뭐 통과 안 돼서 국민이 어렵다라고 데모하는 사람들, 국회 근처에서 요즘 빨리 통과시켜주라 시위하는 사람들 전부 정권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 같은 소리는 개뿔도 들을 필요 없고 목표 딱 정하면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엎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 농선 천막은 철거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14일 날 친문 3대 게이트 규탄 집회한다는데요. 자,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황교안과 심재철이 국민 앞에 지금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쇄신이니 나발이니 국민들 별 관심 없어요. 공수처와 선거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심재철과 황교안은 국민 앞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하기 바랍니다.